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의 정현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약간 좀 낙폭이 컸지만 내일 같은 경우 2326포인트 지지를 보일 것인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금손 정우주입니다. 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종목 장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전일 나스닥은 강했습니다. 오늘도 미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는 강합니다. 기술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는 거는 못 벌어도 좋다. 경계할 때 경고하고 항상 비가 오려고 하면 비설거지부터 해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게는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5선이 붕괴되면 고래 기법에서는 항상 5대5입니다. 다음날 또 회복하지 못하면 고점에서 7대3입니다. 현금이 70%, 주식이 30%. 자, 그런데 이제 종목 장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목 장사를 하더라도 지수가 초반에 떨어질 적이겠죠. 초반 먹었던 종목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올라왔다고 조정받고요. 못 올라온 주식은 못 올라왔다고 덩달아 조정받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초반에만. 그래서 현재는 2326포인트, 2320포인트 지지 기반으로 그것이 1차 지서입니다. 그 다음 때가 또 있겠죠. 일단 1단계에서 2326포인트 붕괴가 되면 그 다음 때로 가는 것인데 일단 내일 정도죠. 네, 조정받는 날부터 4일째니까 5일째 내일이 병옥점. 그래서 내일 지지받고 반등은 하겠죠. 오늘 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반등하겠죠. 반등이라고 하는 게는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과 반락, 상승과 하락 이거는 명확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왜? 추세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만약에 꺾인 것이 만약에 속임수라고 하면은 그냥 또 밑에 팔아버리기 전환되겠죠. 근데 그 속임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경계부터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점에서 일단 추세가 꺾이면서 하나, 둘, 셋, 넷, 4일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명을 때 찝하고 내일이 5일째 반등권에 들어가지만 반등은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바닥 개념에서 거래가 잘 되는 종목 위주로 일부만 매매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덕선님. 네. 현재 기준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포지수의 VIC 공포지수가 지금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은 공포지수와 환율이 같이 덩달아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투는 아니고 그리고 상투가 되려면 원래 이제 2022년도, 23년도가 돼야 돼요. 금리가 인상하면서. 근데 상투까지 아니지만 하락폭이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대선 이후. 그래서 11월 대선까지는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고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조절한다. 그래서 붕괴되니까 좀 떨어지죠.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붕괴가 되니까 일단 어제 붕괴 떨어지죠. 그래서 붕괴가 되면서 22선 기준에 비율을 조절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붕괴했다고 하락이다. 뭐 현금 최대 이게 아니고 조절을 한다는 것은 뭐 6대4, 7대3 이렇게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절하되 충분히 주식 하고 싶은 종목들은 그냥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데 지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종목이 좋다는 것은 상승 초기 못 갔던 거, 올라갔던 거 말고 이격도 벌어진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혹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갔던 주도주, 경기 민감주 아니면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고평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저평가, 바닥, 못 갔던 종목의 순환매 이런 것들은 종목이 좋으면 지수 상관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22선에 대한 붕괴가 이뤄질 때 그래도 비율을 좀 일부 축소 그리고 회복되면은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조가 62선이 수급선입니다.
자, 밀려도 여기는 이번에 안 깼죠. 저번에도. 이번에도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뭐 깨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뭔가 좀 부담이 크다. 근데 지금 부담이 크지는 않고 일부 조절하면서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환율, 공포지수 문제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등함에 따라서 경기가 나쁘게 될 경우에 침체기로 갈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풍사이나 고려와이어 같은 비청수 관련주의 주가가 뭐 긍정적 흐름을 보였었고 또한 이게 3월 달에 증시가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미국에서 유동성 랠리를 일으켰는데 그럼 이제 와서 폭락장이 와서 침체기로 간다. 11월 막판에 와가지고 그 스토리를 짰겠죠. 정책에 대한 어떻게 날짜별로 계획을 짰을 텐데 11월 대선 임박해서 2차 부양 정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여야가 지금 뭐 합의라는 가운데에서 2차 부양 정책을 할 거나 말까 라는 얘기가 아직 확실하게 조율이 안 됐지만 10월 달에 가능성을 좀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조정 이후에 랠리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만큼 연속적인 수개월 동안의 상승에 따른 이번 달 조정이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한 달 겨우 6개월 내내 가다가 한 달 겨우 이거는 하락장이라든가 폭락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숨고르는 조정이다 해서 종목 장세는 아직까지 최소한 5개월 이평선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22선을 기준을 가지고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전일 이제 미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다우 증시가 급락이죠. 뭐 나스닥은 거의 약법에서 마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술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미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항상 주식은 원인이 중요하겠죠. 전일 미증시의 조정이 원인이요. 니콜라가 이제 급락.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수혜를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은행들의 불법적 거래를 포착했다. 일시적인 벌금 이제 우려감이죠. 뭐 은행 회사들이 뭐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휘청거릴 가능성은 적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기업이 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리고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이제 미국 대법관이 이제 최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딜레이되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추가 부양 정책이 무조건 딜레이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별개의 산으로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조정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21선이 좀 이탈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2020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21선이 이탈되고 나서 오히려 바닥을 시연하고 또 반등이 나왔어요. 무조건 21선 이탈된다라고 해서 추가 하락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721선 중장기 상승 기조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쪽의 추가 부양 정책 규모가 틀리죠. 민주당 쪽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백악관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어졌습니다. 5천억 달러에서 이제 1조 5천억 달러까지는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좀 좁혀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상 가능성이 좀 더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 발표가 임박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 IT에 대한 업종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 머스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LG와 배터리 이제 축소시키지 않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문하겠다. 2022년도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단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월 달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은 상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외인들 수급 동향 체크, 연기금 수급 동향 체크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올라도 이유가 붙고 떨어져도 이유가 붙고 항상 이유가 붙습니다. 고래기법 5일선 매매라는 것은 항상 올라갈 적에도 5일선 매매, 떨어질 적에도 5일선 매매가 유의하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추세가 전환될 적에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다. 3일째 어디로 가느냐? 우위로 가죠. 이럴 적에 5일선 매매. 또 항상 5일선이 붕괴됐다.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간다. 5일선 매매. 그러니까 항상 5일선 기준으로 방향성에 순응한다. 이걸 잘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고래 기법을 때 5만 원 기준 5만 5천 원이 항상 대세 비상승 파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만 원까지 올라갔을 폭이 있는 것이고 간다가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갈 적에 우리가 이경률을 보죠. 5일선, 21선, 60선 정별 상태, 투자 전환 상태, 거래가 연속 거래, 투자 심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바닥에서 1차 상승, 2차 상승.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19, 이 코로나 백신 관련들이 아직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금방 뭐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 그 관련주들은 좀 더 추가 상승,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종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불꽃을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이런 인물들은 5일선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지랩이 있죠. 역시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역시 오늘 5일선을 회복했네요. 5일선 회복할 때 거래가 늘어야 되죠. 단기지표 올라와야 되죠. 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3박자가 안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급등할 적에 우리가 선매수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라 선매수 이후에 5일선 회복 지지받고 거래가 늘어날 적에 단기지표가 터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는 그때 가서 상승세를 보는 것이고 지금은 반등성에 그칠 것이다. 또 반등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세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단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릉 선생님. 네, 뭐든지 좀 크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해본 결과 주식은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업황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정책이에요. 그럼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정책? 미국의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발맞춰서 만들어지지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뭐 어떤 분야를 키운다. 미국에서 그쪽 분야를 키우지 않는 이상 시장이 없는데 어디 수출하고 어디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대선이 임박한 상태에서 서민들이 경기 부양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하는 걸 좋아할까요?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표가 몰리겠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부자들은 여기서 경기 부양 안 하는 쪽에 어떤 당을 지지하고 후원을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막판에 왔기 때문에 대선 막판에 온 만큼 여기서는 경기 부양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는 다시 한번 난리가 나올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파월 연준장이 또 한 번 얘기를 오늘 기사를 봤는데 경기 살릴 때까지 살리겠다. 그러니까 살아날 때까지 경기 부양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의지를 펼쳤던 것을 봤는데요. 역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증시의 강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경기 부양할 것이냐. 저는 향후에 중국의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구매하는데 좀 불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하려면 과연 이 관세배인 것을 해결하려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값싼 노동력,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국도 다 비쌉니다. 가장 싼 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하면서 이 인건비를 이용해서 값싸게 만들어 중국 제품에 대체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을 겨냥한 견제 세력으로 북한과의 힘을 합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10월 달에 가능성을 둬야 된다. 대하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 단서 하나를 가지고도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 관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설치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 연락사무 설치는 이미 어느 정도 물밑 접촉과 함께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비핵화라든가 평화협정 이런 게 되어야 이런 어떤 그 연락사무소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하태의 주가를 움직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 경기 민감주가 아닌 지수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이 남북 테마주다 되겠죠. 대북 테마주. 그래서 남북 경우 철도 테마주로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인영 국방통일부 장관 그래서 전에 판문점에 한번 오에 따라서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장 같은 경우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구성이 됨에 따라서 뭔가는 이제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또 이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후보에 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북한까지 해결이 된다면
노벨 평화상은 거의 따는 거라 당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북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하타이가 월봉 차트에서 역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가능성을 둘 수 있는데 거래가 빵빵 여러 번 터졌기 때문에 하방 경제 강화됐죠. 그런데 지금 MACD 오실레이터상을 봤을 때 양봉이 나온 상태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0으로 턴했기 때문에 딱 이번 달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음봉은 정상적인 눌림목 조정이라 이번 달 상승 여지가 있는데 어제죠. 바로 단서가 어제 거래가 늘었던 대양봉의 이후 대응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절반을 통과하면서 120분 분봉에서 강남 고선이 만든 꿈의 차트의 신호를 봤을 때 이렇게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0에서 60으로 올라감에 따라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일봉에서 음봉을 어제 음봉을 넘어간다 거의 봐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봉 이후 거래 없이 음봉 눌러주고 돌파하면 내일부터 연속적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포인트가 오늘이 마지막이었고 아니면 내일까지 시가까지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 22선, 장기 월봉에서 20개월 이평선 매매로 쭉 위쪽으로 방향 잡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제가 오늘 두 종목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NCN이라는 종목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NCN 같은 경우 이제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쪽이죠. 글로벌 IT 자동차 기업, 애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NCN 이제 연내 자율주행 칩을 이제 삼성전자 공동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NCN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로 아랫꼬리 소양선 강세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대량 거래에 시현됐던 이 종가 기준의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재차 추가적인 강세 일봉이 나오면 721선 돌파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단계는 11선 부근이 지지권이기 때문에 11선이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재차 21선까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겠죠. 단계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막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연내 빠르면 10월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칩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한번 붙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능형 반도체 엣지 분야 쪽에서 국제과제로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국내 내수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임박하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이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국내 전기차 1호 충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기간에 대량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그저께인가요? 1천억 규모 한지 물류센터를 수주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수주를 했죠.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줄줄이 또 수주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721선을 돌파한 만큼 중장기 상승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상장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진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적이 없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차 충전 두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번 달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16년도 때 MACD 골든크로스나고 상승화살표가 나오는 시점 그때랑 거의 지금 비슷한 흐름이죠. 아직 투자 심리 중장기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ICT 앞으로도 월봉 차트를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1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 721선 지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도 양호한 만큼 내일부터 또 전기차 관련주 하면 이 포스코 ICT 관심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네, 제가 9월 16일 날 말씀 때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1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세요. 제가 LG화학 요새 참 핫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쌍봉 치고
추세 이탈한 종목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9월 16일 날 이탈하면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급락 맞고 반등 났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괜찮다는 레포트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왜 기관들은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좋다라고 하는지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오늘 있었는데 일단 주식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기준 쌍봉치고 추세 이탈하는데 거래가 늘었던 걸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달 자체가 연속 상승에 따른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탈하면 한참 동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월봉이 신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적 불안이나 인적 불안이냐 일단 물적 불안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제외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니 대표님. 예. 자, 저는 KC를 좀 볼까요? 자, KC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량을 날 종가가 1,440원입니다. 요 1,440원이 바로 손절 라인대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신고가 패턴인데 추세가 아직 전환이 안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거래가 계속 늘고 3바트처럼 잘 맞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파 시도를 이번 주에 잘 하고 있다. 월봉 상태 보면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0원, 1,800원 정도 2,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급등할 적에는 항상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려하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임박돼 있는데요. 앞으로 수혜주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TNW 노란톡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 정주를 검색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채널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MTNW 강남 큰손 노란톡을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무료로 들었던 종목들이 참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시고 방송 끝나면 22시에 MTNW에서 공개 방송 또 하고요. 장 끝나면 MTNW에서 또 공개 방송 하니까 항상 무료 방송 많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네님. 네, 항상 그 노란 톡에 누르시면은 그 무료 카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고 또 현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적에 절대적으로 그 지수가 행보 조정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고 항상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식이 정답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